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종목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렇게 많은 반도체 관련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살만한 반도체 종목이 남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최근 들어서 좀 개선되는 분위기가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던 건 HBM 관련 종목, 요쪽이 좀 한정적이었다면, 그러다가 이제 후공정 쪽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요쪽도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 관련, 그러니까 전공정 내에서도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좀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또 수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또 그쪽 관련 종목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 또 캐펙스 자체를 또 증설을 하는 이슈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펙스 증설에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IDM들이 캐펙스를 증설했을 때 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은 사이맥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반도체 이송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TM이나 EFEM 그리고 ATM 그다음에 LPM 이런 종류의 이제 반도체 이송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주요 고객사는 세메스 여기가 이제 가장 큰 고객사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예요. 딱 이름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죠? 예, 대부분 이제 주요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요. 그 장비 회사에 또 부품 이 장비를 또 납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소비가 되는 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 마이크론이라는 요 ID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회사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쪽에 매출이 높다 보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매출이 거의 90%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새로운 거래처로 뚫었습니다. 뒤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한미반도체 TC본도용 EFEM을 또 납품을 하면서 이제 한미반도체양 매출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SK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마이크론 쪽도 좀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맥스의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방 업체들의 이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P3, P4 라인을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또 공장도 지금 증설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용인 클러스터 쪽에도 또 대규모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동사의 수주 기대감이 또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반도체를 이제 고객사로 두면서 고객사가 좀 다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전공정에 좀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후공정 비중도 좀 늘어났다. 특히 이제 HBM과 관련된 매출이 좀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이맥스의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라든지 그 다음에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이 동사의 주요 경쟁사이긴 한데요. 대신 이 경쟁사들과 특화된 부분이 로체 시스템즈라든지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주요 핵심 부품이나 핵심 모듈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이나 모듈 같은 경우가 설계부터 해서 최종 생산까지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세부적인 내용부터 한 번씩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이게 이제 동사의 가장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FEM입니다. EFEM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LPM, 그 다음에 요런 쪽에 TM, 요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각각의 하는 위치,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잘 눈에 띄진 않으시죠? 그래서 요게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 식각이든 증착이든 이런 식의 하는 공정이 있으면 여기서 작업이 끝난 웨이퍼를 이런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이 안에서 기본 웨이퍼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장비가 EFEM이라고 하는 장비고요. 그다음 이 안에서 이 웨이퍼를 이렇게 조작하는 장비가 요 ATM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 작업이 완료된 웨이퍼를 보관하는 요 장비가 LPM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 하나를 통틀어서 클러스터 툴 시스템이라고 해서 CTS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CTS 자체도 동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CTS를 통으로 또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매출은 이제 각각의 장비를 하나하나 따로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고객사
고객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고객사들에게 어떤 장비를 납품하냐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공정 관련 쪽이 어쨌든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핵심은 CMS입니다. CMS에는 대부분의 이 동사의 장비가 납품이 되고요. 뭐 CTS부터 해서 EFEM이라든지 LPM 이쪽에 많이 납품이 됩니다. 공정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공정에서 다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증착 과정에서 이게 사용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CTS가 마진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CTS 쪽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최근 들어서는 요 CTS 비중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메인은 EFE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TES, EO테크닉스, 그 다음에 뭐 Applied Materials, 뭐 그 다음에 APT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정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신 시장에서 내놓으라한 전공정 업체들에게는 다 거래처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정밀기계 이런 쪽으로도 후공정 쪽으로도 장비가 납품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미반도체에 TSV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TC본도 쪽에 들어가는 EFEM 요건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한미반도체의 TC본도에 들어가는 EFEM은 이 동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지금 저렇게 좋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이맥스의 실적 역시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공정 쪽이었다면 이제는 후공정 쪽도 특히 이제 HBM에도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증설했을 때, 그러니까 뭐 D램 랜드 합쳐가지고 평균 뭐 월 한 100K 정도가 더 증설이 된다면 매출 증가 효과가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랜드라든지 D램 쪽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사의 매출 역시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제가 또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해 봤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보는 영업이익의 전망치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260억 정도가 올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적용 멀티플을 좀 보수적으로 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 이송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또 시장에서 줬던 이 멀티플을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한 15배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적용 멀티플은 한 15배 정도로 줬고요. 그랬을 때 적정 주가는 한 3,900억 정도가 가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조금 더 그러니까 내년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영업이익 한 32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적용 멀티플 15배를 줬다면 4,800억까지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맥스 지금까지 반도체 계속 사고는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손이 잘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크 마이그레이션의 수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캐펙스 증설 쪽보다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좀 집중을 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 캐펙스까지도 증설을 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 사이맥스 같은 종목도 이제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이맥스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린 종목을 바로바로 또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과 저의 생각이 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한번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